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네, 오늘은 상가 권리금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인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또 회수기의 방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고요. 그럼 내 경우가 거기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간단한 Q&A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신 것 답변해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권리금 제대로 받는 것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나도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그걸 제대로 받아야 되고, 내가 또 이 상가를 운영하면서 엄청 이걸 많이 키워놨고 고객을 늘여놨다. 그러면 거기다 또 그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더 받아서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내 권리금을 제대로 보호할지 한번 같이 정리하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권리금이란 뭘까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시설이나 거래처나 노하우나 이런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그런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세와 보증금 이외에 더 주는 돈을 이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권리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면 됩니다. 내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주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을 해서 그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회수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두 가지를 하게 될 거예요.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이제 상가 임대차 그 권리금 받는 계약이 끝이 나는 건데, 권리금 계약을 먼저 하고 임대차 계약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금 계약도 임대차 계약과 똑같이 계약금과 잔금이 있어요. 그래서 권리금 계약을 하고 권리금 계약금을 먼저 준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다 이루어지면 나머지 권리금 잔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요 권리금 계약을 하실 때 이제 특약사항에다가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권리금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신규 임차인의 단순 변심이나 이런 이유 말고 다른 중대한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무조건 반환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도 무효가 되는 걸로 그렇게 적어서 권리금 계약을 먼저 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추가로 하시게 됩니다. 상인법에서는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를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어떤 임대인의 어떤 행위를 회수기의 방해로 보나 규정을 해놓고 있어서 이 안에 해당된다면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자기가 직접 나한테 권리금을 달라. 자기가 직접 받는 행위. 그건 안 되고요.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권리금 주지 마라. 너 나갈 때 권리금 제대로 못 받는다. 나는 그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주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지금 종전 임차인은 뭐 1억에 100 월세를 내고 있는데 새로 들어온 임차인에게 나 이제부터는 2억에 200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자고 하면 어느 임차인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깨지는 경우에는 그걸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로 보겠다. 너무 고액이라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을 요구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깨버리면 그럼 권리금 회수기를 방해한 걸로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번,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거절하는 행위는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로 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임대인이 이거는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로 보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을 강제하고 있어요. 이런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를 못 낼 것 같아. 그래서 계약 안 하겠다 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2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것도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3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공실로 비워뒀거나 이렇게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4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건 뭐 문제도 아니죠. 임대인이 이미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서 그 사람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줬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위 항목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상임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목에 해당돼 하는 것은 이제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합니다. 아까 그 기간 있잖아요. 6개월 전부터 만기가 될 때까지 지금 있는 그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데려와서 권리금을 서로 맞추고 이제 권리금 계약까지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있었어야 나 이 사람하고 하려고 했는데 네가 방해했잖아,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주선하였어야 하고요.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는 네가 누구를 데려와도 나는 그 사람하고 계약하지 않겠어, 권리금 인정하지 않겠어, 이렇게 확정적으로 표시를 했다면 내가 데려와도 소용이 없으니까 못 데려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선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권리금 계약이 돼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만 있었으면 되는 겁니다. 주선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때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그 권리금, 나 얼마 주고 이제 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내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으려면 본인도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실히 이행한 임차인에게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잖아요. 쭉 나오는 그 사유에 해당된다면 그러면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사유 중에 우리가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게 이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를 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우리가 제일 많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거든요. 여기에 해당된다면 계약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을 뿐더러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권리금을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3기 이상의 연체가 되지 않도록,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같은 이런 경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나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에 대해서 상임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조항을 한번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권리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들, 질의하신 것 응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권리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빠르게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